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그래 없이 밝은 날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성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애국가를 사절까지 부르자. 부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것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고귀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팔과 다리가 잘려가시고 목숨을 바쳐서 이 자유를 지켜주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육 현장에서 자유는 공짜다, 너네 마음대로 너네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왜 학교 현장에서 호국 보훈 정신을 안 가르칩니까? 애국가를 왜 안 가르칩니까? 자유는 누릴 대로 다 누리면서 왜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올바른 지도자를 투표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님들, 애국 열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이번 주에 정유성 벽화에 관련돼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국정감사 보셨습니까? 대표님 혹시 국정감사 보셨어요? 능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네. 그거 이제 들려드릴 거고요. 이 지금 정일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강기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우 좋아하는, 즐겨 부른다는 강기정이 정일성에 관련돼서 지금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승복의 노래를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르쳐야 됩니까? 묻겠습니다. 강기정!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이승복의 노래를 가르쳐야 됩니까? 아니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르쳐야 됩니까? 당신의 국가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입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정의군이 이승복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총칼 앞에 피를 흘리며 마지막 죽어간 말 공산당은 싫어요. 구름도 망설이네. 구름도 망설이는 운두령국에 새무덤 오솔길은 삼세가 온다. 어린 너 잡는 곳에 결의가 온다. 엎드려 절한 마음. 엎드려 절한 마음 눈물이 솟네. 바람도 길 멈추고 바람도 길 멈추고 어루만지리 하늘이 성이 났다. 하늘이 성이 났다. 우렁 길들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싫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싫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희. 참 잘했어요. 정희야, 이거 저기 여기 이거랑 보여줘. 안녕하세요. 네. 강기정은 이 9살 이승복 어린이보다 못한 놈이다. 놈이라는 자도 붙이고 싶지 않네요. 짐승보다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승복보다 못한 강기정 빨리 내려와야겠죠? 네, 이승복 어린이보다도 못한 이 부끄러운 광주시장 정일성은 하늘이 성이 날 정도로
아주 처참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그런 오랑캐들, 그들의 선전선도 음악을 만든 자입니다. 중공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자입니다. 남지만 그런데도 아직 광주시는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광주 MBC 정일성 동요대회, 능주초등학교의 정일성 벽화, 이 민원에 제가 집중을 했었는데 광주시를 신문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공의 앞잡이 강기정 광주시장 규탄하는 민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번 주에 교육에 관련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국정감사가 있었고, 능주초등학교 벽화철거에 관련돼서 능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재숙 능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경 5분인가 7분인가? 7분? 네. 예. 먼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능주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정유성 씨의 벽화, 동상, 또 기념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광주광역시에서 정유성 기념공원 이제 조성과 관련돼서 다양한 이제 견해차가 충돌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광주광역시의 정유성 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광주광역시 그 정유성 건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각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가치에 반하는 것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 증인께서 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 능주초등학교에 정일성 씨의 벽화, 동상, 또 기념공원, 기념교실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증인께서는 이 능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올해 2023년도 능주초등학교 교육개혁 계획서를 보니까 여기에 정유성 재능 이어받기라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정유성의 생애 및 업적을 살펴보기 뭐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능주초등학교가 교육시키고자 하는 정유성의 업적은 어떤 것입니까? 예, 그 정유성 관련한 그런 업적은 제가 3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교육계획은 전년도에서 검토를 하고 2월에 안성을 해서 아니 저는 예, 반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계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시켰느냐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올해는 그 각 학년에서 1시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정일성이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전쟁 때 북한의 입장에 서서 북한군의 선전선동 위무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침략전쟁에 복무하면서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3월 1일자 발령한 관계로 아니, 발령과 관계없이 8월 이후에 예, 8월 지금 이후 그 이슈가 사실을 알고 되면서 계시는 거죠? 이슈가 되면서 그때 예, 인지를 하게 근데 되었습니다. 정일성의 그런 발자취에 대해서 일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어린 시절 다음에 3대 음악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해는 그 이해의 사실은 8월 달에 이제 알고 계시는 얘기를 거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네,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학교와 교실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까? 그 거기에 대한민국 어떻게 정서에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면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일성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한 벽면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교내 동상과 기념공원이 있고 또 별도의 기념 교실까지 만들어 놓았다면 이거 어린 아이들이 당연히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은 그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이 교육 계획에 정일성의 생애 업적을 살펴보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다면 이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지금 능조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이 벽화와 동상과 기념교실이나 이 부분은 폐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8월 말경 이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하수민교육청에 철거 및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 요구하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철거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능조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벽화, 동상, 기념교실, 기념공원에 대해서 화순군청에 철거를 요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9월 초인 것 한 번에 한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오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요청을 해서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능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이전에 이게 이슈가 되고 나서 직접 통화를 했었죠. 저는 정일성 동해 대회에 나갔던 능주 초등학교를 규탄하기 위해서 일단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 동요대회에 참가한 것과 정일성 벽화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장 선생님께서 문제점을 인지하셨고 그 정일성 동요대회 뒷 배경이 공자학원이며 공자학원에서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가르친다. 6.25 전쟁이 미국의 침략 전쟁이고 그것을 도와준 게 중국이다라고 하는 항미 원조 전쟁. 그 공자학원과 손잡은 대회인 걸 아시냐고 물어봤었고 그걸 메모까지 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메모를 하시는 그 정황이 있으셨고 진심으로 다시 문제를 바로 잡으시려는 태도를 그 당시에도 하셨고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과 의논을 해서 정식적으로 화순군에도 이미 철거 요청을 해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감장에서도 당당하게 소신 발언하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고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저번 주 수요일 국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는 화순군 문화과에 전화했습니다. 팀장님께. 팀장님 국감 보셨나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대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께서 국감에 나가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이제 국회의원에게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화순군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국감이 있었던 걸 알았고 화순군에서도 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했다. 그러면 팀장님 이제 뭐 하셔야 되는지 잘 알겠네요. 왜 잘못도 없는 교장선생님께서 이 국감에 나가셔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언론사. 그래도 소신은 있으셨지만 벌벌 약간 떠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떨면서 말했을 것 같은데, 왜 잘못 없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나가서 네,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듭니까? 화순군에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니 신속하게 마무리하십시오. 회의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게 철거하겠다라는 거 먼저 밝히고, 어쨌든 세금으로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절차에 의해서 그것에 의한 시간이 걸리는 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순 군수의 명확한 벽화 철거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국민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알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순 문학과 과장님과 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회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전화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또 갈 수 있는 건 중앙정부의 국가보훈부에서 이미 정일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화순군 등의 사업 중단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이런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남구, 광주광역시의 동구, 전라남도의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 공문을 받았을 거예요. 정일성 기념사업에 관련된 거 모두 중단해라 라는 이 명령. 이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대한민국의 정체성, 헌법 제1조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 바로 정일성입니다. 또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일성 기념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 뭔지 아세요? 명분이? 중국과의 교류래요. 우호적인 교류. 그 이유 하나예요. 지금 저 강기정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애국가보다 더 좋아하는 강기정이 주장하는 게 바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교류를 위해서. 이거 하나입니다.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라고 국가보훈부가 권고했습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서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발동하기 전에 알아서 스스로 자진해서 중단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계속해서 더 많이 주는 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스스로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는요,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잘할 수 있는 성숙된 상태일 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예, 다 뒤진다라고. 여러분, 제가 정의정아에게 왜 칼을 안 줄까요? 정의정아에게 집에서 절대로 식칼 안 줍니다. 왜 제가 정의정아에게 집에서 칼을 안 줄까요? 아직 그 칼을 잘 다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의정아에게 제가 칼을 안 주는 게 정의정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정의정아를 진심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아직 칼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네? 아직 그 칼을 요리할 때도 아직 서툴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요. 화가 난다라고 그 칼을 누군가에게 휘두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절제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사리 분별 능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칼을 안 줍니다. 진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의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칼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 188조가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만약에 김일성과 마오쩌둥을 찬양하는 단체장이 뽑혔다. 그 자가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자가 만약에 뽑혔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 188조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법률이 준 겁니다. 그런 또라이 짓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혼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강기정 같은 저 또라이가 정일성 사업을 계속 하겠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저런 자가 시장을 하고 있으니, 예? 정일성 기념 사업은 반국가적 행사 기념 사업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이 없을 겁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간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공 간첩, 북계 간첩, 정일성 기념 사업에 찬성하는 인간들은 반역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구분 못하는 광주 시민이라면, 네? 광주 광주에서 어떤 사람이 강기정하고 김장수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주화 운동의 최고라고 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율성도 구분 못할 정도의 수준이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유민주체제에 반하는 강기정이라는 인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하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이 잔인한 인권 말살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수준의 그런 인간인데, 음악적 재능만 뛰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존경하고 추대해야 한다? 정율성 합창단, 정율성 동요대회, 이게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 땅에서. 정신 차리십시오. 광주 MBC, 그런 건 뒤져야 돼, 뒤져야. 이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회고록이 6편까지 나왔나요? 6편? 네, 잘 읽고 있고요. 하나하나 뭐 진심을 담아서 그동안 있으셨던 정치인으로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진짜 지도자로서 하셨던 일들을 서술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런 분이 국정농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100억을 준다고 해도 100억을 줘서 국정농단을 하라고 해도 안 하실 분이 박근혜 대통령님이라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들릴 때쯤 거짓 찌라시 카더라가 발동됐던 2016년에 하셨던 일 중에서 문화 관광 사업에
경쟁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 산업을 진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의를 여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분 정도 들려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셨는지 거기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4분 정도 또 들려드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진실에 관한 요약 정리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관광산업 도약의 큰 발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광산업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지출액도 늘리고 재방문율도 높이는 이런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문화 관광 강국으로의 발전을 이끌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이라는 그 말을 이렇게 그 어원을 보면 나라의 빛을 본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문물, 풍습, 풍경 이런 거 다 그 콘텐츠가 될 텐데 그러면 그 나라의 빛을 보러 오는 거라고 할 때 그 빛이 정말 매력적이고 한번 보고 다시 와서 또 보고 싶고 아름답고 영롱하고 이래야 볼 맛이 있는 거지.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뿌시시하고 또 그 나라에 아주 좋은 빛이 있는데 그 자기들의 어떤 좋은 관광 상품인지 깨닫지를 못해갖고 그냥 헝겊으로 뒤집어 씌워놔서 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빛이 별 그 광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관광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특히 우리가 문화 관광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품질은 결국 콘텐츠다. 콘텐츠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지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함께 5천년의 유구한 역사가 담긴 역사 문화자원이 있고 최근에는 K-팝과 K-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도 세계인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선 ICT 기술을 토대로 한 마이스 산업과 삼면이 바다라는 강점을 살린 크루즈 관광 같은 융복합 관광 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좋은 관광 콘텐츠로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잠재력만큼의 관광산업 발전을 아직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이 서울과 제주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관광산업 성장의 혜택이 지방으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관광 자원들의 좋은 스토리를 입히고 각 지역의 독특한 색채를 가미해서 세계인들에게 선보인다면 훨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의 CEO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 대국을 보러 왔다가 DMZ 안보 관광을 즐겼고 이건 또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CNN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주의 올레길을 비롯해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과 북한산 둘레길, 쪽빛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남해 바래길 등은 해외 명소 못지않은 훌륭한 여행 코스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서, 남해안 등에도 둘레길 코스를 개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회의입니다. 이런 분이 국정농단이라니.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공정했습니까? 아니야. 그거 거짓말을 공주는 무사하고 발도 날도 시키다. 이거에 있어서 공정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가 3개월 만에 형사재판으로 갈 거는, 여러분, 정말 작은 사건도 형사재판건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1년 이상 걸려요. 1년 이상. 뭐 물건 하나 도난당해도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뇌물죄로 기소해놓고 3개월 얼마나 졸속 재판이었는지,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저번에 말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난 걸 왜 그거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왜 그거를 반대되는 말을 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으면 탄핵 감인 거지 뭐가 그렇게 잔말이 맞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공정하지 못했던 재판이었는데. 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전제는 뭡니까? 공정한 재판이었어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헌법재판소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뭐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때부터 이미 알려져 있던 건데 더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을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이 부당했다라는 것을 알리실 때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객관적 사실에 의한 말로써 설득이라는 단어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분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이끌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말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핵심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7년 3월 10날 탄핵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구속수사 당하시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여서 사실 증거에 의로 재판을 했었던 대법원 판결, 그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세 가지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직권남용죄,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 이 세 개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대법원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 세 가지는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자,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인정받았던 그 문서가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줄 만한 문서들이 아니라는 것. 그 문서를 살펴봤을 때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입힐 만한 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다 공개를 해도 될 만한 문서임에 불구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대법원에서 유죄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직자가 이렇게 누설했다고 해서 이 누설죄로 유죄가 되기는 힘들다.
억지로 이 죄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문서가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 직권남용죄 부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박근혜 대통령님 검찰이 강요죄로 기소했던 거 다 무죄. 강요죄가 무죄인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됩니까?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강요죄가 성립돼야 됩니다. 네? 강요죄가 다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직권남용죄를 만들어야 돼서 강요는 안 했지만 직권남용했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대법원의 직권남용죄였습니다. 자, 이것도 해결됐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직권남용죄. 그런데 강요죄가 다 무죄가 되었네? 억지로 이것도 만들어낸 거다. 일반 공무원을 이러한 강요가 없는데 직권남용죄로 제가 고발하면 이거 거의 다 무죄됩니다. 아예 기소도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서 억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또한 판결이 내려진 거고요. 자,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죄. 네. 묵시적 청탁.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도 제3자 뇌물수수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해도 입증하기가 힘든데 제3자. 남이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거 세 개 유죄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건 뭐다? 영원, 빵원. 그런데 뇌물 처먹은 세계 최대 뇌물왕 박영수, 그 당시 특검일 때 뇌물 먹은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뇌물로 기소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겠습니까? 뇌물 먹은 특검이 뇌물 영원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수사했습니다. 기소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검 무효. 그래서 탄핵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님을 탄핵시킨 결정은 잘못된 사실 인정을 전제로 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판인 거죠. 잘못된 판결, 오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기획된 판결 결과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을 위한 충분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충분한 조사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마저 생략하고 성급하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것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항인데 형사재판이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여 그 재판 결과를 기다리거나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해서 그 1심이라도 재판 결과를 기다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심리도 하지도 않고 불과 3개월 만에 성급하게 졸속으로 탄핵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2017년 3월 10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올바른 어른의 설명 아닙니까? 비록 그 당시 속아서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내가 속았었구나. 내가 그때는 잘못 선동된 기사 따위나 보고 속아서 촛불 들었었구나. 국정 운영 잘했던 대통령을 오해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끌어내렸구나.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가 바로 잡혀야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 역사 속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역사가 바로 잡혀야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이치,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외치셨던 이 구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옳았다! 상식적이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이 구호에 동참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이 구호가 역사를 바로잡는 구호입니다. 2017년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도 40도의 폭염 속에서도 이 구호를 외치셨던, 진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법치를 수호하고 자유를 수호하셨던 애국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이 현장에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외침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불법이다라는 이 외침이 끊기지 않고 이 시간에 저도 자신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부당했다 라는 진짜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지금 198차의 시위 동안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몸이 아프신 중에도 애국 글을 써주시는 우리 빈손 시인님의 글을 낭독하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무서운 글이에요. 빈손 시인님께서 무시무시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바로 주제어가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어마무시한 단어로 애국 글을 써주신 빈손 시인님의 글 낭독하고 오늘의 시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14일 빈손입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이 다음 주가 빨리 오고 싶으셨나봐요. 다다음 주는 참고로 200차입니다. 200차에는 빈손 시인님의 깜짝, 네. 여러분들께 아직 공개는 안 하고요. 200차 때 빈손 시인님께서 깜짝으로 준비하신 코너가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지옥에 갈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빈손 시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빈손 시인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건강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네. 어깨와 무릎 다 수술 받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지금 수술 안 하시고 운동과 재활로서 이겨내고 계세요. 네, 좋아지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빈손 시인님 건강해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의원 내각제로 가기 전 단계 중대 선거구제로 바꾼다는 그 조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애국 국민분들께서 또 막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헌이잖아요. 네. 근데 저 자들이 이걸 하기 전에 막 큰 이슈들을 일부러 터뜨려서 또 눈을 가리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몰래 막 공청회 전국에 막 돌아다니고 의원 내각제가 결국에는 중국의 속국화의 지름길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지도자, 중국이 원하는 돈 주고 미인계로 꼬드긴 그 지도자, 중국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 전 단계가 중대선거구제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이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를 지금 밟고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애국 국민분들께서는 인지하시고 반대 여론을 형성해 주셔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소신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의 걸음을 걸어오셨는지 회고록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계시죠? 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은 일은 해내셨던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을 걱정하셨던 진정한 애국 애민 정신을 발휘하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도 박근혜 대통령님 때 튼튼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저 북괴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작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안보 불감증. 6.25 전쟁을 아예 이제 소설로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통화해보면요, 6.25 전쟁 얘기 꺼내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 70년 전이라고 6.25 전쟁을 이제 소설 취급합니까? 소설 취급? 영화 취급합니까? 대한민국에 아예 6.25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하세요, 그냥. 6.25 전쟁, 이것도 가짜라고 말하세요. 꾸민 얘기라고, 꾸며낸 얘기라고 하세요. 안보 불감증! 그거 공작한 게 저 북괴 간첩들이 정교조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안보 불감증 만들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나태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곳곳에서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기사들의 댓글 하나, 올바르게 댓글 하나 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시간 들여서 쓰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사에 왜 말이 안 되는지 짧게라도 글을 남기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여론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 하나가 진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런 실천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오늘도 198차 좋은 날씨 속에서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이 걸음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응원해주신 우리 애국 선배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고 오늘의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를 찬송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입니다. 아주 신나는 찬양이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이 현장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요 주의 자비하심과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희 감사해요. 이 현장을 함께 해주시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서 해외에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현장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국민이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진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그 국민 저항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반자유 세력을 규탄하고 있습니다.